도시의 소음이 아득히 멀어지는 작은 군부대 근처의 한적한 마을. 이곳에 배미진 페이메이, 전의 반찬 가게 엄마 손맛이 자리하고 있었다. 새벽 대바람부터 절인 배추에서 물이 빠지는 소리, 아삭하게 썰리는 무의 청량한 소리, 갖은 양념이 버무려지는 찰진 소리가 정적을 깨고 하루를 시작했다. 미진에게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고된 무게를 짊어진 그녀의 손에서 탄생하는 땀과 노력의 결정체이자 잊고 싶었던 과거의 향수와 고독을 더시피는 매개체였다. 손님이 끊이지 않는 낮 동안의 가게는 활기로 가득 찼다. 이모, 오늘 동치미 끝내주네요. 미진 이모, 총각김치 좀 더 주세요. 군인들과 마을 주민들의 정겨운 인사와 칭찬이 오가는 소리에 미진은 허리 숙여 웃으며 답했다. 그러나 그 웃음 뒤편에는 늘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고독이 있었다. 그녀는 마치 김치 항아리 속에서 홀로 숙성되는 재료처럼 겉으로는 익숙한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침묵을 품고 살았다. 해질녘,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가게 문이 굳게 닫히면 미진의 세상은 갑자기 차갑고 텅 빈 공간으로 변모했다. 쨍한 형광등 아래 낮 동안의 번잡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텅 빈 식탁과 정돈된 반찬통들이 그녀의 고독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그녀는 낡은 작업복을 벗고 앞치마를 정리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부엌 한편의 작은 식탁에 앉아 남은 반찬 몇 가지와 찬밥으로 조촐한 저녁 식사를 했다. 젓가락이 움직이는 소리, 밥알이 씹히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가끔 벽에 걸린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가 똑, 똑, 똑 하며 그녀의 고독을 새는 듯 울렸다. 창밖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고 그녀의 눈은 멀리 반짝이는 군부대 불빛을 멍하니 응시했다. 그 불빛들은 그녀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과거의 조각들을 흩뿌리는 듯 했다. 그녀는 늘 잠자리에 들기 전 낡은 앨범을 꺼내보았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그녀가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곁에는 듬직한 동료들이 함께였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인물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던 미진의 눈가는 촉촉해졌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앨범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시절은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꿈같은 시간이었다. 어느 늦은 밤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이었다. 천둥 소리가 온 마을을 뒤흔들고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창문이 흔들렸다. 미진은 혹시나 비가 새는 곳이 있을까 하여 가게 곳곳을 살피고 있었다. 그때 낑낑 하는 작은 울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미진은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싶어 귀 기울였으나 울음소리는 더욱 또렷해졌다. 그녀는 혹시 하는 마음에 가게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문 밖에는 차가운 빗물에 온몸이 흠뻑 젖은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잔뜩 웅크린 채 떨고 있었다. 털은 빗물에 엉겨붙어 있었고 눈망울은 애처롭게 미진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미진의 마음 한구석이 찡해졌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차갑고 여린 몸이 그녀의 품에 안기자마자 강아지는 젖은 얼굴을 그녀의 옷에 비비며 안심한 듯 가늘게 울었다. 미진은 강아지를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고 차가운 몸을 녹이기 위해 난로 옆에 앉혔다.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떨었니? 미진은 강아지의 젖은 털을 말려주며 부엌으로 향했다. 남은 찬밥에 참기름을 조금 넣고 김치국물을 살짝 부어 비볐다. 평소 같았으면 아껴 먹었을 남은 밥이었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강아지에게 내주었다. 강아지는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다. 먹는 모습이 너무나 가여워 미지는 녀석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이 작은 생명체는 그녀의 고독한 밤에 예상치 못한 온기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강아지에게 꼬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꼬미는 그날부터 미진의 유일한 가족이자 그녀의 고독을 채워주는 작은 빛이 되었다. 미진은 꼬미를 쓰다듬다 문득 자신의 팔뚝을 보았다. 옷소매가 살짝 걷히자 오래되고 희미한 흉터 하나가 드러났다. 총알이 스쳐간 듯한 길고 가느다란 흉터였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소매를 다시 내렸다. 흉터는 마치 그녀의 과거를 봉인하려는 듯 빠르게 옷 속으로 사라졌다. 밤이 깊어지자 꼬미는 미진의 발치에 웅크리고 잠들었다. 미진은 부엌 한편 낡은 찬장 맨 윗칸에 손을 뻗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좀처럼 꺼내보지 않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상자를 열자 낡은 천에 쌓인 무언가가 나타났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천을 풀었다. 안에는 빛바랜 군인 훈장 하나와 낡은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훈장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중앙에 새겨진 독수리 문양은 여전히 위엄을 잃지 않았다.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에 앳된 미진이 강인한 눈빛으로 군복을 입고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지금의 하사 박준호보다 훨씬 높은 계급장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다른 사진에서는 그녀가 동료들과 함께 훈련을 받고 있거나 임무 수행 중인 듯한 모습도 보였다. 그 사진들은 그녀가 지금의 반찬가게 이모가 되기 전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음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 미진은 한참 동안 훈장과 사진들을 말없이 응시했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소박한 삶이 그녀의 눈앞에서 교차하는 듯했다. 그녀는 다시 조심스럽게 상자를 닫고 아무도 모르게 찬장 깊숙이 넣어두었다. 이 상자는 그녀의 과거이자 현재의 그녀를 정의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부분이었다. 그녀는 꼬미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또 한 번의 고독한 밤을 맞이했다. 그러나 오늘은 꼬미라는 작은 온기가 그녀 곁을 지키고 있었다. 배미진의 반찬 가게, 엄마 손맛은 여전히 새벽부터 분주했다. 꼬미는 이제 제법 가게에 적응하여 미진이 일하는 동안 그녀의 발치에 웅크려 졸거나 꼬리를 흔들며 그녀를 맴돌았다. 미진은 꼬미의 존재로 인해 지난밤의 고독이 조금은 덜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삶에 균열을 내기라도 하듯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군부대 내부의 변화에서 시작되었다. 최근 전입 온 박준호, 포준하오 하사는 제23보 병사단 예하부대의 새로운 골칫거리였다. 훤칠한 키에 깔끔한 외모를 지녔지만 그의 눈빛에는 늘 오만함과 타인에 대한 경멸이 서려 있었다. 특히 자신보다 낮은 직급의 병사들이나 민간인들에게는 거침없이 무례한 언행을 일삼아 부대 내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았다. 그는 서울의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 특혜를 받으며 군에 입대한 터라 세상 물정 모르고 아나무인 격이었다. 그는 주변의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 두려는 듯 행동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평범해 보이는 것에 대한 경멸이 심했다. 그는 이 작은 마을의 반찬 가게 이모들을 자신의 지위에 걸맞지 않는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어느 점심시간 박 하사는 병사 몇 명을 데리고 엄마 손맛에 들렀다. 부대 식단에 변화를 주라는 상부의 지시가 내려왔고 그는 대충 주변 가게에서 반찬을 사가기로 결정했다. 미진은 언제나처럼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진열해 놓았다. 갓 담근 파김치, 윤기가 흐르는 잡채, 매콤한 오징어 채볶음, 그리고 시큼한 배추김치까지. 오색 빛깔의 반찬들이 식욕을 돋우는 듯했다. 여기 반찬들 다 직접 만든 겁니까? 박 하사가 건성으로 물었다. 네, 하사님.
새벽부터 정성껏 만들었지요. 미진이 상냥하게 대답하며 허리 숙여 인사했다. 박하사는 콧방귀를 뀌며 진열된 반찬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가게와 평범한 옷차림의 미진이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초라함 그 자체였다. 그는 젓가락으로 김치를 이리저리 뒤적이며 인상을 찌푸렸다. 이 김치 너무 쉬웠는데 아니, 요즘 세상에 이렇게 맛없는 김치를 누가 사 먹는다고.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미진의 심장을 꿰뚫었다. 미진은 순간 얼굴이 붉어졌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녀의 김치는 이 마을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자랑스러운 맛이었다. 하사님, 김치는 숙성될수록 깊은 맛이 나는 법입니다. 이 김치는 딱 알맞게 익은 겁니다. 미진이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그러나 박하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불쾌하다는 듯 코를 킁킁거리고는 급기야 손에 들고 있던 김치 트레이를 바닥에 쿵 하고 내려놓았다. 트레이가 놓인 진열대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그 위에 놓여있던 김치 한 접시가 그대로 바닥에 쏟아졌다. 붉은 김치 조각들이 식당 바닥에 처참하게 흩어졌다. 젠장 이러니 동네 아줌마들이 하는 가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생도 엉망이고 기본적인 맛도 모르고. 박하사의 목소리는 가게 안에 있던 다른 병사들과 손님들의 시선을 단번에 집중시켰다. 병사들은 눈치를 보며 쭈뼛거렸고 몇몇 손님들은 웅성거리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미진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굴욕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쥐었다 풀기를 반복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무언가가 그녀의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듯했다. 하사님, 지금 뭐라고? 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하지만 박하사는 이미 미진을 투명 인간 취급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병사들에게 명령하듯 말했다. 야, 빨리 여기서 대충 몇 개 집어서 가자. 이런 허름한 가게에서 뭘 바라겠냐? 아주머니들 특유의 고집불통 맛이라니. 역겹군. 그는 미진이 듣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비웃듯이 말했다. 미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박하사의 뒷모습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하사님 제 김치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박하사는 이미 가게 문을 나서고 있었다. 그는 미진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듯 귀를 막는 신용까지 했다. 그날 이후 박하사의 무례한 언행은 부대 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특히 반찬가게 이모에 대한 그의 폄하는 순식간에 소문이 되었다. 그의 병사들은 처음에는 그의 행동에 동조하는 듯 보였지만 점차 미진의 가게를 피하기 시작했다. 박하사는 자신의 행동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병사들에게도 엄마 손맛을 불매하도록 종용했다. 야, 거기는 가지 마라. 맛도 없고 이모도 이상하더라. 우리가 가서 수준 맞춰줄 필요 없어. 그의 말은 꽤나 효과적이었다. 몇몇 병사들이 처음에는 미진의 가게를 옹호하려 했지만 박하사의 눈치를 보며 차츰 발길을 끊었다. 그 결과 엄마 손맛의 매출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홀로 고군분투하던 미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듯했다. 꼬미는 주인의 침울해진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평소보다 더 미진의 곁을 맴돌며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비볐다. 미진은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민했다. 가게를 접어야 하는 걸까? 이대로 주저앉아야 하는 걸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좌절감이 깊게 드리워졌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불꽃이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하사의 무례한 언행이 비단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힘없는 이들을 향한 무시와 폭력임을 직감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어. 그녀는 꽉 담은 입술로 중얼거렸다. 박하사의 비난은 단순히 김치 맛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었고, 그녀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반찬가게 이모로만 살 수 없게 되었다. 박하사에 의해 그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미지는 강하게 밀려오는 절망감 속에서도 자신의 숨겨진 과거와 맞설 용기를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해야 했다. 박하사의 무례함으로 엄마 손맛은 손님이 뚝 끊겼지만 배미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강인함이 서서히 깨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 더 일찍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새로운 반찬들을 연구하며 자신의 솜씨를 갈고 닦았다. 꼬미는 그녀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곁을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 미진의 가게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이현주 소령이었다. 그녀는 이 부대 최근 전입 온 작전 과장으로 강단 있고 명철하기로 소문난 여군 장교였다. 칼날 같은 눈매와 흐트러짐 없는 군복 차림은 그녀가 얼마나 빈틈없는 사람인지를 보여주었다. 이소령은 부대에서 주최하는 중요한 만찬에 올릴 특별한 반찬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여러 가게를 둘러본 끝에 왠지 모르게 끌리는 엄마 손만두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소령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지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군복을 입은 여군 장교가 자신의 가게를 방문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소령은 가게 안을 조용히 둘러보았다. 깔끔하게 정돈된 진열대와 정성껏 담긴 반찬들을 보며 그녀의 표정은 사뭇 진지해졌다. 여기 김치 종류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부대 만찬에 올릴 만한 특별한 김치를 찾고 있는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것이 있으신지요? 이소령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미지는 잠시 망설였다. 박하사의 일로 인해 군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이 생겼지만 이소령의 눈빛에서는 박하사와는 다른 깊이 있는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갓 담근 백김치와 묵은지를 내어놓았다. 이건 갓 담근 백김치입니다.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이지요. 그리고 이건 제가 3년 넘게 묵힌 묵은지인데 숙성될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옵니다. 미지는 자신의 반찬에 대한 자부심을 담아 설명했다. 이소령은 두 종류의 김치를 모두 맛보았다. 백김치를 맛본 그녀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그리고 묵은지를 맛보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떠올린 듯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 맛은 단순한 김치 맛이 아니었다. 깊고 진한 맛 속에서 오랜 경험과 정성이 느껴졌다. 그때 박준호 하사가 몇몇 병사들과 함께 엄마 손맛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이소령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했지만 이내 오만한 표정을 되찾았다. 그는 이소령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으스대며 미진을 깔보는 듯한 말을 내뱉었다. 소령님,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고 계셨습니까? 이런 동네 반찬 가게는 뭐랄까 위생도 그렇고 맛도 그다지 제가 추천하는 곳이 있습니다. 훨씬 고급스럽고 믿을 만한 곳이지요. 박하사는 미진을 힐끗 보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미진의 얼굴은 다시금 굳어졌다. 이소령은 박하사의 말을 듣고
그의 경솔함에 인상을 찌푸렸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가게 천장에 매달려 있던 낡은 선반에서 무언가 삐걱하는 소리가 들렸다. 미진은 불길한 예감에 고개를 들었다. 선반 위에 위태롭게 놓여있던 크고 무거운 김치통이 균형을 잃고 이 소령의 머리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위험합니다. 소령님. 한 병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때는 늦은 듯했다. 모든 이의 시선이 김치통에 꽂혔고 이 소령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듯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빨랐던 것은 미진이었다. 그녀의 눈은 번개처럼 김치통의 낙하 궤적을 꿰뚫었고 몸은 생각보다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마치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군인처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소령에게 몸을 날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다. 그녀는 이 소령의 허리를 강하게 붙잡고 옆으로 확 밀쳐냈다. 김치통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이 소령이 방금 서 있던 자리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붉은 김치 국물이 바닥에 흥건하게 번졌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의 눈이 미진에게로 향했다. 미진은 숨을 헐떡이며 이 소령의 어깨를 잡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의 위험천만한 상황에 대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흐트러짐 없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이 소령은 놀란 표정으로 미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미진의 행동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꼈다. 평범한 반찬 가게 아줌맥에서 나올 수 없는 정확하고 절도 있는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미진의 팔목을 붙잡았다. 팔목 안쪽에는 김치 국물에 살짝 스치고 간 흉터가 길게 나 있었다. 마치 날카로운 것에 베인 듯한 혹은 파편에 긁힌 듯한 흉터였다. 이 소령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녀는 그 흉터에서 익숙한 흔적을 발견한 듯했다. 박하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미진의 놀라운 반사신경과 위기대처 능력이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미묘한 질투심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미진이 이 소령에게서 칭찬을 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하사님, 괜찮으십니까? 한 병사가 박하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하사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는 미진에게 퉁명스럽게 말했다. 어이, 아주머니 괜찮으시냐고요. 그리고 가게 관리 똑바로 하십시오. 사람 다칠 뻔했잖습니까? 그는 오히려 미진의 탓으로 돌리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오만함이 아닌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이 소령은 박하사의 말을 듣지 않고 미진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배 아줌마. 아니, 사장님 덕분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소령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미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 소령은 직감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반찬가게 여주인에게는 분명 감춰진 비밀이 있다고. 박하사는 그 광경을 보고 더욱 불쾌해졌다. 그는 이 소령이 미진에게 감사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미진의 행동은 박하사의 자만심에 큰 생채기를 냈다. 그는 미진이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을 지닌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저 아주머니, 뭔가 수상해. 분명히 숨기는 게 있을 거야. 그는 그날부터 미진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박하사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미진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군 내부 전산망을 몰래 조회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미진에 대한 소문을 묻고 다니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미진의 약점을 찾아내어 그녀를 다시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었다. 그는 미진의 정체를 폭로하여 그녀를 군부대 근처에서 완전히 몰아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미진을 모함할 온갖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이 소령은 미진에게 감사를 표하며 가게를 나섰지만 그녀의 뇌리에는 미진의 놀라운 움직임과 팔의 흉터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녀 역시 미진에 대한 궁금증을 품게 되었고 어쩌면 그녀의 직감은 박하사의 의심보다 훨씬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현주 소령의 방문과 박준호 하사의 뒷조사에도 불구하고 배미진의 가게는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박하사가 퍼뜨린 소문과 그의 무례한 행동은 군부대 내에 깊이 뿌리내려 엄마 손맛은 여전히 외면받는 처지였다. 미진은 가게에 손님이 뜸해질수록 더욱더 김치와 반찬 연구에 몰두했다. 그녀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 그녀의 고뇌와 인내 그리고 숨겨진 열정이 담긴 예술 작품과 같았다. 시간은 흘러 군부대에서는 연례 행사인 군인 화합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행사는 지역 주민들과 군인들이 함께 어울리는 큰 잔치로 다양한 음식 부스가 운영되며 특별한 반찬 경연 대회도 열렸다. 부대 지휘관들은 이 대회를 통해 군인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자 했다. 박 하사는 자신이 이 행사를 주관하는 실무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에 어깨를 으쓱거렸다. 그는 부대급식 담당관으로서 이 경연대회를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기회로 삼으려 했다. 이번 경연대회는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겁니다. 최고급 식재료로 최고의 맛을 내는 곳이 우승할 겁니다. 박 하사는 연단에 서서 거창하게 선포했다. 그의 시선은 의도적으로 미진을 향했다. 그는 대회에 참가할 지역 상인들을 물색하던 중 묘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미진의 가게를 참가시켜 그녀가 대중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하면 이 소령이 자신에게 보였던 의심을 잠재우고 자신의 권위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미진에게 대회 참가 요청을 했다. 아주머니, 이번 반찬 경연대회에 참가해 보시죠. 엄마 손마드의 명성을 널리 알릴 좋은 기회 아닙니까? 겉으로는 정중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그는 미진이 거절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이것이 어쩌면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좋습니다. 참가하겠습니다. 미진의 예상치 못한 대답에 박 하사는 흠칫 놀랐지만 이내 회심에 미소를 지었다. 그래, 좋다. 어디 네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경연대회 당일 군부대 연병장은 축제의 열기로 가득했다. 다채로운 부스들이 늘어섰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했다. 반찬 경연대회장은 특히 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박 하사는 진행석에 앉아 능글맞게 웃으며 참가자들을 소개했다. 그는 미진의 차례가 되자 그녀의 이름을 호명하며 굳이 덧붙였다. 다음 참가자는 오랜 세월 이 마을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해 오신 엄마 손마드의 배미진 씨입니다. 과연 어떤 소박한 맛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그의 소박한이라는 말에는 비아냥거리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미진은 경연대회장 중앙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다른 참가자들처럼 화려한 조리도구나 값비싼 식재료가 없었다. 오직 그녀의 손때 묻은 도마와 칼,
그리고 그녀가 직접 기르고 공수한 신선한 재료들 뿐이었다. 그녀의 낡은 앞치마와 주름진 손은 다른 참가자들의 화려한 모습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그녀를 더욱 왜소하고 고독하게 보이게 했다. 심사위원석에는 부대장과 몇몇 고위 장교들, 그리고 이현주 소령이 앉아 있었다. 이 소령의 눈빛은 미진을 향해 걱정과 응원의 빛을 동시에 보내고 있었다. 경연이 시작되자 참가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재료를 다듬는 소리, 프라이팬에서 기름이 튀는 소리, 요리사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뒤섞여 경연장을 채웠다. 미진은 다른 참가자들과는 달리 조용하고 침착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손놀림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 갈고 닦은 장인의 내공이 느껴졌다. 그녀는 젓갈을 꺼내 들었고 비린내를 잡기 위해 직접 담근 매실청을 썼다. 박하사는 진행석에서 끊임없이 미진을 주시했다. 그는 시계를 힐끔거리며 미진에게 시간 압박을 주려 했다. 배미진 씨, 남은 시간 10분입니다. 속도를 좀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진은 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대로 묵묵히 요리를 이어갔다.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 없었고 오직 음식에만 집중하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랜 시간 임무를 수행해 온 베테랑 요원처럼 예리하게 빛났다. 그녀는 김치를 버무리는 손길에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사용하는 재료 하나하나에는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다른 참가자들은 요란하게 불꽃을 피우거나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지만 미진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김치에 혼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재료들을 꺼내 들었다. 보통 김치에는 잘 들어가지 않는 특이한 재료들이었다. 심사위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미진의 요리 과정을 지켜보았다. 박하사는 그녀가 뭔가 실수를 하기를 바라며 매의 눈으로 주시했다. 그때 갑자기 경연장 한쪽에 준비된 가스레인지 하나가 오작동을 일으키며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다른 참가자들이 당황하며 소리를 질렀다. 주최 측은 급히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혼란은 가중되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는 사이 미진은 침착하게 자신의 김치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위험한 작전 수행 중인 군인처럼 주변의 혼란 속에서도 오직 목표에만 집중하는 듯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박하사는 미진이 뭔가 실수를 하기를 기대하며 더 강한 압박을 가했다. 배미진 씨, 이제 5분 남았습니다. 혹시 재료가 부족하신가요? 아니면 혹시 포기하실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미진은 박하사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마지막 재료들을 버무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 순간은 단순히 반찬을 만드는 것을 넘어 그녀의 자존심과 지난 세월의 고통을 증명하는 시험대였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꼬미는 경연장 한편에 마련된 대기실에서 미진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경연의 최종 심사 시간이 다가왔다. 미진의 앞에 놓인 것은 그녀가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든 김치 한 접시였다.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은은하게 풍겨 나오는 깊은 향기는 다른 참가자들의 요리와는 확연히 다른 존재감을 드러냈다. 박하사는 내심 미진의 김치에서 흠을 찾으려 눈을 부릅떴고 심사위원들은 무심한 표정으로 그녀의 김치를 응시했다. 심사위원들은 차례로 미진의 김치를 맛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심사위원은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입에 넣는 순간
미세하게 눈썹을 치켜 올렸다. 두 번째 심사위원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이현주 소령은 다른 심사위원들보다 더 신중하게 김치를 맛보았다. 그녀는 김치를 입에 넣고 천천히 음미하더니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기억의 조각을 찾아낸 듯했다. 박 하사는 심사위원들의 미묘한 반응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미진이 만든 김치가 겨우 반찬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기대 이상이었다. 이 맛은 참으로 깊이가 있군요. 한 심사위원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선 무언가 특별한 것이 느껴집니다. 다른 심사위원도 동조했다. 박 하사는 초조한 마음에 심사위원들을 향해 말했다. 소령님, 아무리 그래도 동네 반찬 가게 김치가 최고급 호텔 요리보다 맛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 소령은 박 하사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박 하사, 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김치는 범상치 않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 통신장교에게 은밀히 속삭였다. 지금 당장 배미진이라는 이름으로 군 전산망에 등록된 모든 기록을 찾아내. 특히 과거 복무 기록을 최우선으로 해. 그녀의 지시는 미진의 운명을 바꿀 중요한 단서였다. 통신장교는 이 소령의 지시에 의아해하면서도 빠르게 명령을 수행했다. 이 소령은 다시 미진의 김치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김치에서 풍겨 나오는 미묘한 향과 맛의 조합이 익숙한 동시에 낯설게 느껴졌다. 이 맛은 그녀가 군 시절 특수부대 훈련 중 접했던 비상식량 혹은 극한 상황에서 먹었던 전투식량의 맛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었다. 단순한 요리 실력을 넘어선 생존을 위한 지혜와 경험이 담긴 맛이었다. 그때였다. 이 소령의 통신장교가 심사위원석으로 달려와 이 소령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어 있었다. 통신장교의 말을 들은 이 소령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자료를 확인하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소령은 자료를 움켜쥐고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박 하사는 무슨 일인지 몰라 불안한 눈으로 이 소령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이 소령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엄숙하고 단호했다. 지금 막 확인된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우리는 오늘 경연에 참가한 한 분의 숨겨진 위대한 과거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손에 든 서류를 펼쳤다. 엄마 손맛의 배미진 씨는 단순한 반찬가게 주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부사관 출신으로 전설적인 특수작전사령부 태슈 조짠 시링부 소속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경연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모든 군인들과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충격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특히 박 하사는 귀신이라도 본 듯 새파랗게 질려 미동도 하지 못했다. 그가 그토록 무시하고 비아냥거렸던 반찬가게 이모가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계급에 그것도 전설적인 특수부대 출신의 베테랑 군인이었다니. 배미진 특수부사관은 수많은 비밀 작전에 참전하여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과 을지무 공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 소령은 자료를 들어 올리며 단호하게 선포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묻어났다. 미진은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오히려 그곳에는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자부심과 당당함이 스며드는 듯했다. 그녀의 과거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격과 함께 드디어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후련함이 엿보였다. 관중석에서는 술렁임이 일었고 곧이어 작은 탄성들이 터져 나왔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경외감이 가득 차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 병사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미진을 바라보았다. 그들에게 미진은 더 이상 평범한 아줌마가 아닌 살아있는 전설, 전우이자 선배였다. 박하사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듯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그가 미진에게 했던 모든 무례한 말과 행동들이 마치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는 듯했다. 그가 그녀를 비난하고 깎아내릴수록 그의 죄는 더욱 커져만 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끝장났다는 생각만이 가득했다.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산산조각났고 그의 어리석음은 만천에 드러났다. 심사위원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미진의 김치에 최고점을 주었다. 그것은 단순히 김치 맛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과 헌신, 그리고 숨겨진 영웅적인 삶에 대한 경의의 표시였다. 미진은 무대 위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자신의 존재를 되찾은 감격의 눈물이었다. 경연장은 인의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미진의 이름을 연호했고 그녀의 김치를 맛보기 위해 길게 줄을 섰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편견과 오만에 맞서 싸운 조용하고 강인한 이들의 승리였다. 박하사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그의 미래는 한순간에 암전되었다. 박미진의 정체가 밝혀진 후 군부대는 일대 혼란에 빠졌다. 박준호 하사의 무례한 행동과 그가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고 그의 지휘 계통 상급자들까지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반찬가게 이모가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계급에, 그것도 전설적인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는 사실은 군 내부의 도덕적 해이와 변경 부조리를 여실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군감찰부는 즉시 박준호 하사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그가 부대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려 했고 부하들을 이용해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으며 상관 모용 미진은 비록 전역했지만 그녀의 계급은 박 하사보다 훨씬 높았다. 및 명예훼손 등 수많은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그의 행동은 군인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었다. 그는 곧바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고 모든 계급과 명예를 박탈당한 채 불면계 전역 처리되었다. 또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와 미진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했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 자신의 발목을 잡았고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박하색에 동조했던 몇몇 병사들도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미진의 가게를 찾아와 진심으로 사죄했다. 이모, 아니, 선배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부끄러움이 역력했다. 미진은 그들의 사과를 묵묵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들이 어린 나이에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편 부대장과 고위 장교들은 미진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표했다. 부대장은 직접 미진의 가게를 찾아와 머리 숙여 사과하며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부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엄마 손마들을 부대 공식 반찬 공급 업체로 지정하는 계약을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사업 계약을 넘어 미진에 대한 군의 존경과 신뢰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미진은 제안을 수락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녀의 경험과 지혜가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서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또한 이현주 소령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 소령은 미진의 과거를 알고 난 후 그녀에게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배미진 선배님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희는 선배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소령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과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다. 미진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이 소령님, 괜찮습니다. 저도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제가 숨기려 했던 것이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을요. 저의 경험이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서겠습니다. 미진은 이 소령에게 자신의 군 생활과 전역 후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치열했던 특수부대 시절의 기억, 그리고 전역 후 갑작스럽게 찾아온 평범한 삶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그 속에서 찾아온 고독과 상실감을 털어놓았다. 이 소령은 미진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 역시 여군으로서 겪어야 했던 편견과 어려움을 알고 있었기에 미진의 고뇌를 이해할 수 있었다. 저에게는 김치가 단순히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고 저의 과거를 잊게 해주는 안식처였습니다. 미진은 김치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 소령은 미진의 손을 잡았다. 선배님은 강하십니다. 그리고 선배님의 김치처럼 선배님의 삶도 깊이와 진정성이 있습니다. 부디 다시 한번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군인들을 위한 특별한 강사나 멘토로 말입니다. 미진은 이 소령의 제안에 깊이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다시 한번 군과 연결될 것이라는 사실에 감격했다. 그녀의 재능과 경험이 다시 빛을 발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온함과 만족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김치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았고 군과 지역 사회의 화합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고독한 김치 항아리 속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넓은 마당으로 확장되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 배미진의 삶은 엄마 손맛 김치처럼 깊고 풍요롭게 숙성되어 있었다. 그녀의 반찬 가게는 이제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지역사회의 사랑방이자 희망을 나누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그녀가 정성껏 만든 김치와 반찬들은 군부대 식당에 매일 공급되었고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모님 김치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았다. 미진은 부대와의 계약을 통해 얻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했다. 그녀는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여성들과 전역 군인들을 돕는 데 앞장섰다. 그녀는 가게 한켠에 작은 요리 교실을 열어 생활이 어려운 여성들에게 반찬 만드는 기술을 가르쳤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여성들도 미진의 따뜻한 격려와 노하우 전수에 힘입어 자신감을 되찾았고 몇몇은 독립하여 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열기도 했다. 미진은 그들에게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은 이제 맛있는 김치를 만드는 것을 넘어 이웃의 삶을 보듬고 일으켜 세우는 희망의 손이 되었다. 또한 미진은 전역 군인들을 위한 심리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 자신이 특수부대 출신으로서 겪었던
정신적 어려움과 사회 적응 과정을 바탕으로 전역 후 방황하는 젊은 군인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과 위로를 건넸다. 그녀는 종종 군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부대를 방문하여 젊은 여군 장교와 부사관들에게 리더십과 생존 기술, 그리고 삶의 지혜를 가르쳤다. 그녀의 강의는 늘 큰 감동과 울림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그녀를 롤모델로 삼았다. 이현주 소령은 미진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가 되어 그녀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꼬미는 이제 어엿한 성견이 되어 미진의 그림자처럼 그녀 곁을 지켰다.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꼬리를 흔들며 손님들을 맞이했고 미진이 요리할 때는 발치에 웅크려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꼬미는 미진의 고독했던 시절을 함께한 유일한 증인이자 그녀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존재였다. 어느 화창한 오후, 미진은 자신이 직접 설립한 사랑의 김치 나눔 재단의 현판식에 참석했다. 재단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정기적으로 김치와 반찬을 나누고 소외 계층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었다. 미진은 단상에 서서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만족감과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현주 소령과 재단의 관계자들, 그리고 그녀에게 요리를 배운 여성들이 함께 서 있었다. 그들 모두의 얼굴에는 희망과 감사함이 가득했다. 미진은 연설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김치처럼 깊고 진한 울림이 있었다. 저는 한때 세상의 모든 것을 등지고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 덕분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의 김치는 단순히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과 나눔, 그리고 희망의 맛입니다. 이 맛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행복과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미진은 따뜻한 햇살 아래 사람들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고독한 김치 항아리 속에서 홀로 숙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맛과 향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축제와 같았다. 마지막 장면은 미진이 자신의 가게 엄마 손맛에서 김치를 담그는 모습이었다. 창밖으로는 해맑게 웃으며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다. 가게 안은 갓 담근 김치에 시원하고 깊은 향기로 가득했다. 미진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능숙한 손길로 김치를 버무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평화가 가득했다. 이제 김치 냄새는 그녀에게 고독의 상징이 아닌 삶의 충만함과 나눔의 기쁨을 의미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잘 익은 김치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깊은 맛과 향기를 내뿜으며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있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세상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숨겨진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배경이 아닌 그들의 마음과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배미진 이모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무시하는 대신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따뜻한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